홍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내담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좋다는 피부과는 모두 찾아다니며 50번이 넘는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던 분이었죠. 한 번 시술에 수십만 원, 많게는 그 이상까지 호가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어림잡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술 직후엔 잠시 붉은기가 가라앉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김없이 더 심하게 홍조가 재발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 정말 지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대담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해요. 만약 그 수많은 레이저 시술 없이 단 한 달 만에 이 지긋지긋한 홍조를 없애는 도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홍조의 진짜 원인이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 보이지 않는 피부 속 혈관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안면 홍조는 단순히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피부 속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발생하는 만성 혈관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레이저로 혈관을 지져도 피부 속에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이건 마치 잡초의 줄기만 계속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계속해서 자라나니까요. 그 모든 과정을 바로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담자분이 처음 제출해주신 질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23살에 한의원 피부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어지면서 심해졌고 그 전에는 클렌징 오일과 비누를 과다 사용하면서부터 약간 붉어졌다고 하십니다. 보습제만 바르면 열이 갇히는 느낌이 들고 붉어진다고 하시네요. 어떠한 세정제를 써도 좋다가 싶다가도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물세안 노보습도 반년 정도 해보다가 초반엔 엄청 좋아지다가 각질이랑 피지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 겨울 되니까 홍조도 다시 심해졌다고 하시네요. 홍조 고치기 위해서 23살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피부과 홍조 레이저 시술 최소 50번 정도 맞아봤고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연고류, 수란트라, 케토코나졸 등등을 많이 발라봤다고 하십니다. 항생제, 진균제, 장기 복용도 해봤는데 고쳐지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자, 그럼 왜 50번의 시술에 실패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이저 치료는 홍조의 원인이 아닌 결과를 상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붉은 혈관을 잠시 없앨 수는 있지만 그 혈관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환경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비싼 돈 들여 혈관을 없앴는데 왜 다시 그것도 더 심하게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몸의 놀라운 치유 능력, 그 이면에 숨겨진 혈관 신생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래요. 첫째, 레이저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 확장된 혈관을 파괴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죠. 피부는 일시적으로 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몸은 이 레이저 공격을 상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 비상신호를 보내죠.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피부를 복구하라는 비상신호를 받은 우리 몸은 손상된 부위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들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신생입니다. 문제는 이때 급조된 새로운 혈관들이 기존 혈관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이고 약하다는 데 있어요. 마치 부실공사로 지어진 도로처럼 말이죠. 이 약한 혈관들은 쉽게 다시 확장되고 염증 물질을 내뿜으며 홍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결국 레이저로 기존 혈관을 파괴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많고 약한 새로운 혈관을 자라나게 만드는 신호탄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레이저 시술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피부의 최전방 방어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레이저는 반복될 경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층에 미세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약한 바람, 작은 온도 변화에도 쉽게 붉어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염증은 앞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혈관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요. 정리하자면 레이저로 혈관을 없애면 더 많은 혈관이 생겨나게 되고 반복된 시술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다시 혈관을 만들게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 50번의 레이저 치료가 실패했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떻게 하면 우리 피부 속에서 벌어지는 혈관의 반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원리, 염증의 불길을 끄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피부 속에서 계속 작은 불씨들이 타오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기 때문에 혈관은 계속 자극받고 팽창하고 결국엔 새로운 혈관까지 마구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불씨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홍조는 단순히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염증성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염증의 불길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과 카페인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그분에게 독이 되는 식단을 찾아내 알맞은 식단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리, 피부 장벽 재건입니다. 앞서 레이저 시술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너진 피부 장벽은 마치 성벽에 허물어진 성벽과 같습니다. 외부의 작은 자극, 즉 바람, 먼지, 자외선 같은 적군들이 너무나 쉽게 침투해서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과정에서 염증은 더욱 심해지고 홍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튼튼하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벽돌과 시멘트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벽돌은 우리 피부의 각질세포, 그리고 그 벽돌 사이를 촘촘하게 메워주는 시멘트가 바로 세라마이드와 같은 세포간 지질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지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에 의해 손상되면 피부 속 세라마이드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의 핵심을 피부 장벽 강화에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안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알코올이나 화학 성분이 없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맞는 세안법과 보습법도 알려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원리, 혈관 안정화입니다. 염증의 불길을 끄고 피부 장벽이라는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반란을 일으켰던 혈관 자체를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혈관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늘어나고 붉어지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그 원인은 다르지만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유발해 홍조를 악화시키는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철, 따뜻한 실내로 들어올 때 얼굴이 확 붉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빠르게 반복시켜 혈관을 지치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를 즐기는 습관 역시 혈관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첫째, 염증의 불길을 끄고, 둘째, 피부 장벽을 재건하며, 셋째, 혈관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홍조를 잠재우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영상에선 큰 틀 세 가지 원리로 핵심적으로 알려드렸지만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내담자분은 19페이지 분량의 컨설팅 문서를 보시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19페이지 내용이 세 가지로 압축되지는 않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내담자분께 1대1로 맞는 방법을 컨설팅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겠죠. 인트로에서 제가 던졌던 대담한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과연 50번의 레이저 시술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만성 홍조를 단 한 달 만에 없애는 것이 가능했을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 후의 모습입니다. 50번의 레이저 시술로도 잡히지 않던 그 지긋지긋한 홍조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본연의 피부색으로 돌아온 것이죠. 시술 직후 잠시 좋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피부 본연의 건강한 빛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의 기적이에요. 비싼 시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염증의 불을 끄고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우고 혈관을 안정화시키는 근본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한 달간의 놀라운 변화 잘 보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방법이 정말 모두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일까? 아주 예리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번 사례처럼 우리가 성공한 방법은 분명 강력한 무기지만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운 좋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원인들이 문제였다면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꼭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명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레이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원리로 피부의 기초 체력을 기르면서 필요에 따라 의학적 도움을 활용하는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홍조의 진짜 원인과 해결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오늘 당장 내 삶에 적용하고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50번의 레이저 시술에 좌절했던 분도 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의 홍조도 정말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좋아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